안녕하세요. 68세 현역 정형외과 전문의 김정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손가락 마디가 아프셨나요? 물건을 잡는 것조차 고통스러우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매일 아침 손가락 통증 때문에 수술을 포기할까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하지만 지금 68세의 나이에도 저는 여전히 매일 정밀한 관절 수술을 집도합니다. 주말엔 골프도 즐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많은 분들이 손가락 통증의 비밀을 묻습니다. 특별한 주사치료, 비싼 물리치료, 복잡한 수술법. 제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평생 무시해온 손가락 내부만 제대로 관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0대, 60대가 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이제 나이 든 사람이 어쩔 수 없지라고 합니다. 바늘에 실 꿰기를 포기하고 병뚜껑 열기를 남에게 부탁하고 펜으로 글씨 쓰기조차 힘들어합니다. 가끔은 내일 아침에 과연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을지 걱정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 심정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40년 넘게 정형외과 의사로 살아오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손가락 통증 없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모두 특정 부위 관리에 공통적으로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건강 비결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제가 40년간의 의료 경험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손가락 통증 해결 비밀을 함께 나눠볼까요? 제 진료실에 72세 박영숙 할머니가 찾아왔을 때 그녀는 거의 손을 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선생님,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젓가락질도 못해요. 손자밥도 못 차려주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살펴봤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붓고 뻣뻣했으며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주먹을 쥘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손가락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관리요? 그냥 아플 때 파스 붙이는 게 전부인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손가락 통증을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손가락은 단순한 뼈와 관절이 아닙니다. 손가락에는 무려 27개의 뼈, 35개의 근육, 그리고 수천 개의 신경과 혈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손가락의 건강이 전신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손가락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손가락 끝의 혈액순환이 심장 건강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서양의학에서도 이제 이 연결성을 인정하고 있죠. 저는 의대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칩니다. 손가락은 우리 몸의 축소판이다. 손가락 건강이 곧 전신 건강의 바로미터다. 그럼 왜 손가락 마디가 아플까요? 첫 번째,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손가락 끝까지 가는 미세한 혈관들이 좁아집니다.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관절에 염증이 생기죠. 두 번째, 림프순환 정체입니다. 손가락 주변에 림프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으면 노폐물이 쌓여 붓기와 통증을 유발합니다. 세 번째, 근막의 경직입니다. 손가락을 감싸고 있는 근막이 굳어지면서 움직임이 제한되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사용 습관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반복적 동작이 손가락 관절에 무리를 가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문제가 단 10분의 간단한 관리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영숙 할머니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선생님, 기적입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도 손가락이 뻣뻣하지 않아요. 어제는 손자와 함께 만두를 빚었어요. 2년 만에 처음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손가락 통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관리의 부족일 뿐입니다.
이제 제가 40년간 연구하고 실천한 손가락 통증 해결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열요법입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온 68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30년간 몫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손가락 통증 때문에 망치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게 되었죠. 선생님, 손가락이 얼음처럼 차갑고 뻣뻣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먹도 못 쥐겠어요. 저는 그의 손을 만져봤습니다. 정말 차갑더군요. 손가락 끝 혈액순환이 거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손가락 끝을 만져보세요. 차갑지 않나요? 손가락이 차가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혈액이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좁아지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해집니다. 차가운 손가락은 단순히 시린 것이 아닙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져 관절 연골이 퇴화되고 활액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철수 할아버지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 단 5분씩 온열요법을 하라고 했습니다.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을 대야에 받으세요.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양손을 물에 담그고 5분간 가만히 있으세요. 이때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면 더 좋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하거나 손가락을 하나씩 구부렸다 펴세요. 5분 후 수건으로 손을 닦고 즉시 보온장갑을 끼거나 손을 비비며 체온을 유지하세요.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손가락 끝까지 혈액순환이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물에 천연 소금을 한 큰술 넣도록 권합니다. 소금물은 삼투압 작용으로 혈액순환을 더욱 촉진시키고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에는 생강차나 계피차에 손을 담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강과 계피의 따뜻한 성질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이철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일주일간 실천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어요. 어제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손자와 종이 비행기를 접었어요. 단 일주일 만에 30년간 굳어있던 손가락이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 단 10분, 아침 5분, 저녁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런 질환이 있으면 말초혈관 순환이 더욱 나빠지기 때문이죠. 73세 김순희 할머니는 당뇨병으로 인해 손가락 감각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온열요법을 한 달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손가락 감각이 되돌아오고 혈당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선생님, 20년 만에 바늘에 실을 꿰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손자 옷도 직접 수선해 줄 수 있어요. 온열요법은 단순히 손가락만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전체적인 건강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40년간 연구한 신기혈 지압법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을 뒤집어 보세요. 손목과 손가락 사이, 손등 한가운데 움푹 들어간 곳이 보이나요? 바로 그곳이 합곡혈입니다. 65세 정미경 할머니가 제 진료실에 왔을 때 그녀는 15년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약을 20년 넘게 먹어도 손가락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요. 이제 약에만 의존해서 살아야 하나요? 저는 그녀의 손을 살펴봤습니다. 관절은 심하게 변형되어 있었고 특히 새끼손가락과 약지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녀의 합곡혈 부위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딱딱하고 눌렀을 때 심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합곡혈을 눌러보세요. 아프지 않나요? 동양의학에서 합곡혈은 손 전체의 기혈순환을 담당하는 핵심 혈자리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손가락 전체에 기혈이 제대로 흐르지 않아 통증과 경직이 발생합니다.
서양의학에서도 이제 이 부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합곡혈 주변에는 중요한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며 이곳을 자극하면 엔돌핀 분비가 촉진되어 자연스러운 진통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는 정미경 할머니에게 매일 5분씩 합곡혈 지압을 하라고 했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대편 손의 엄지손가락으로 합곡혈을 찾으세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 움푹 들어간 곳, 뼈와 뼈 사이에 살짝 부드러운 부분입니다. 엄지손가락 끝으로 이곳을 천천히 눌러주세요. 처음에는 살짝 아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막혀있던 기혈이 뚫리면서 생기는 반응이죠. 3초간 누르고 3초간 쉬기를 반복하세요. 총 2분간 계속합니다. 그 다음 반대편 손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적당한 압력으로 꾸준히 자극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혈자리는 십선혈입니다. 10개 손가락 끝부분에 있는 혈자리죠. 손가락 끝을 하나씩 꼬집듯이 눌러주세요. 각 손가락마다 10초씩 총 100초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손가락 끝까지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TV를 보면서 혹은 버스를 기다리면서 틈틈이 하라고 권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니까요. 세 번째 혈자리는 팔목 안쪽의 신문혈입니다. 손목을 구부렸을 때 가장 깊이 들어가는 부분, 새끼손가락 쪽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이곳을 30초씩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신문혈은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시켜 손가락 경직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미경 할머니는 이 지압법을 한 달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20년 만에 손가락이 이렇게 부드러워졌어요. 어제는 손자와 함께 피아노를 쳤어요. 물론 간단한 동요지만 꿈만 같아요. 그녀의 손가락 변형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통증은 80% 이상 사라졌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류마티스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69세 박종화 할아버지는 40년간 기계공으로 일하며 손목 터널 증후군과 손가락 관절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밤에 손가락이 저려서 잠을 못 자요.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어요. 하지만 지압법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밤중에 깨는 일이 없어졌고 한 달 후에는 진통제를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40년 고생이 해결되다니. 이제 손자와 축구공도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여러 번 해주시면 손목 터널 증후군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핵심 치료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온열 요법과 신기혈 지압법이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방법은 좋은데 어떻게 꾸준히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76세 김영철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도 나빠지고 자꾸 까먹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것이 하루 10분 손가락 건강 습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기존 생활 패턴에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 5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상 후 세수하기 전 미지근한 물에 손을 5분간 담그세요. 이때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합곡혈도 함께 눌러주시면 일석이조입니다. 합곡혈을 다시 한번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등을 보시고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 움푹 들어간 곳입니다. 엄지손가락을 검지에 바짝 붙였을 때 가장 높이 솟아오르는 부분 바로 옆쪽이에요. 저녁 5분 루틴은 더 간단합니다. TV 뉴스를 보면서 십선혈 지압을 해주세요. 십선혈은 정말 쉽습니다. 10개 손가락 끝부분, 손톱 바로 아래쪽이에요.
각 손가락 끝을 10초씩 꼬집듯이 눌러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문열 마사지입니다. 손목을 안쪽으로 접어보세요. 가장 깊이 들어가는 주름 부분 중에서 새끼손가락 쪽 끝부분이 신문열입니다. 여기를 30초씩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이렇게 하루 단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김영철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2개월간 실천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아침에 커피 마실 때 손을 물에 담그고 저녁에 뉴스 볼 때 지압하니까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이제 손가락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84세 박순자 할머니는 30년간 손목 관절염으로 고생했습니다. 손자들이 올 때마다 요리해주고 싶은데 손목이 아파서 칼질도 제대로 못했어요. 하지만 온열 요법과 지압법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손자들 반찬을 직접 해서 보내줄 수 있어요. 80대 중반에 이렇게 건강한 손을 되찾을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특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손가락 통증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신 건강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71세 이상호 씨는 손가락 관리를 시작한 후 혈압도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손가락 건강법을 시작한 후 밤에 잠도 깊게 자고 혈압약도 줄일 수 있게 됐어요. 몸 전체가 좋아진 기분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통증이 심할 때는 살살 해주시고 아프다고 해서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물 온도를 정확히 지켜주세요. 40도를 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화상 위험이 있으니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손가락에 상처나 염증이 있을 때는 완전히 나은 후에 시작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며칠은 열심히 하다가 금세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제 40년 임상 경험으로 말씀드리건대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분들이 가장 큰 효과를 보셨습니다. 89세 최덕순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걸로 뭐가 달라지겠나 싶었어요. 하지만 석 달 지나고 보니 손자 밥상을 차려줄 수 있게 되었어요. 90세 앞둔 나이에 이런 기적이 있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68세 현역 의사로서 매일 정밀한 수술을 집도하고 주말에는 골프를 즐기며 손자들과 레고 조립도 함께 합니다. 3년 전 손가락 통증으로 포기하려 했던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손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80대든 90대든 우리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0분만 투자하세요. 아침 5분 온열 요법, 저녁 5분 지압법.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손가락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한 달 후에는 아침에 일어나 손가락이 뻣뻣하지 않음을 느끼실 겁니다. 2달 후에는 젓가락질과 펜 잡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3달 후에는 손자와 함께 종이 접기도 하고 바늘에 실도 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손가락 통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관리의 부족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미지근한 물 한 대야만 있으면 됩니다. 특별한 도구도 비싼 치료비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손가락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 없이 계단 오르내리는 비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